안녕하십니까. 문학이 꽃피는 나루 시즌 제3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언어의 마술사이며 모란의 시인이라고 알려진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시서울 전한성입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두 분의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말씀해 주시죠. 솜사탕 이종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드물머리 물안개 조미선입니다. 예, 참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진작 시작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방송을 잘할 그런 여건을 만드느라고 시간이 좀 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솜사탕님은 어떤 시를 이렇게 선정하셨는지요? 저는 오메 단풍들 건네 하고요. 한방눈하고 독을 차고 세 편을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그러면 두물머리 물안개님은 어떤 시를? 저는 김영랑 시인의 대표 시인 모란이 피기까지는 하고 사계 틀린 고풍의 툇마루에라는 시하고요. 또 불지함이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세 편 준비했습니다. 예. 어떤 거는 이제 들어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이제 전혀 처음 이렇게 듣는 것이네요. 그러면 먼저 솜사탕님께서 오메 단풍들 건네를 선정한 이유와 또 뭐 이유가 없으시면 곧장 이렇게 낭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란 시인을 하면 저희가 알기로는 그 모란이 피기까지가 교과서에서 나오고 상당히 유명했지요. 그리고 많이 알고 있고, 근데 오메 단풍들 건네도 이것도 알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저희 김영란 시인님이 그 전라남도 강진 사람이라서 이 시에 사투리가 참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게 은근히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추천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솜사탕님의 솜사탕 같은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메 단풍들 건네 김영랑. 오메 단풍들 건네 장광에 골붉은 감잎 날아와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들 건네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리니 바람이 자시어서 걱정이리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메 단풍들 건네. 오메. 오메 잘하신대요. 이 오메가 참 멋있어요. 그죠? 이게 사투리예요, 전라도. 그러니까 이게 어머 그런 소리를 오메 너 오래간만이다잉. 그렇구나. 오메 소리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 시의 내용은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항일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랬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 뭐라 그러죠? 그 집안에 이 집 가보셨어요? 김유정 생가에? 이게 나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유정 생가에서 거기서 많이 시상을 떠올리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전라도 지방에 유별나게 또 감나무가 많아요. 거기에. 그래서 장강에 골붉은 간잎 날아와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았게 계절이 빨리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일제 강압기였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제 강점기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있다고 그렇게 보시는군요. 골붉은 감잎 날라와 그런 거를 좋게 보면 하나의 낙엽일 수 있는데 또 그렇게 일제 강점기를 생각을 해보면 누이가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메 단풍들 건네 그거는
나라가 조금 위태롭다는 얘기 같기도 하고 저는 그래, 그렇게 예, 좀 예.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두물머리 물안개님은 그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러세요? 그럼 그 근거는 뭐로 잡고 계세요? 그건 지금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렇군요. 이제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이것은 그 상당히 순수하게 예, 순수하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살펴보았을 때 첫 번째 오매 단풍들 건네, 그리고 두 번째 오매 단풍들 건네, 네. 이것은 누이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죠? 누이가 치어다 보며 이렇게 예.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근데 두 번째 연애 가서는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건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누이가 저를 보는 그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맨 마지막에 오매의 단풍들 건네는 바로 누이가 하는 누이가 나를 보고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 자체로서 봤을 때 이제 첫 번째 1년의 일행과 2년의 사행을 이제 앞뒤로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이 시가 그 어떤 그 안정적인 맛을 갖고 있는데 1년을 가만히 보면 장광의 골붉은 감님 날아왔다고 그랬어요. 이 골이라는 거 장광은 그 장독대를 예, 얘기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누이가 이 네. 작은 사람은 아니고 네. 적어도 이제 집안에서 어떤 그 시집갈라이. 그렇죠. 시집갈라이가 됐거나 아니면 그 엄마를 도와서 그 부엌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 정도의 나이라는 예, 걸 알 수 그렇죠.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장광에 가서 그러니까 장독으로 맞겠죠. 이제 골붉은 감님이 날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골이라는 것은 그 나무 잎에 그 인맥 고사에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그럼? 그렇죠. 나뭇잎에서 그 가운데로 이렇게 쭉 이렇게 예, 그 굵은 인맥, 그렇죠. 굵은 굵은 인맥을 인맥이 이제 골이죠.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거기가 이제 붉었어요. 그죠? 그럼 네. 거기가 붉었다라는 것은 다른 데는 붉지는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잘 안 보면 그냥 파란 잎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골이 붉었다라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그 이연에 추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추석이 내일 모레. 그래, 기술이. 그러니까 이제 가을이 온 거죠. 네. 예. 초가을 때에 예. 그 감나무의 그 골이 인맥 아까 말씀하신 인맥 중에 가장 가운데 굵은 것에 이제 붉은 색이 들어서 그때 당시에 추석 당시에 때를 나타내는 거죠.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 보며 왜 놀랐냐면 제가 이 자체로 봤을 때는 가을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던 거죠. 안 했던 거죠. 예. 그죠? 그런데 그 나뭇잎을 보고서 감나무 잎을 보고서 이제 벌써 가을이 됐구나. 이렇게 제목이 얘기하면서 말을 그렇죠.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예. 참 그리고 이제 그 김영랑 씨의 이 제목은 본래는 몇 개를 빼놓고는 제목이 없어요. 그러면 예, 번호로 매겼어요. 1번, 2번, 3번 본래 김영랑.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찾으면 이제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걸로 다 대부분 그 제목을 후대 사람들이 매긴 겁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예. 제목이 된 거예요. 예. 내용을 보니까 예. 그 제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예. 다른 것들을 다 보세요. 그럼 첫 구절이 바로 제목이에요. 그랬네요, 진짜. 예. 그래서 첫 구절이 바로 제목인 이유가 본래는 1번, 2번, 3번에서 제목이 번호로 돼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누이는 놀란 듯이 치어다보며 오매 단풍들 건네 이 두 번째는 저거죠. 이렇게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갔다라는 이렇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연에서는 제가 봤을 때 추석이 내일 모레 기둘 일이 그래서 기둘 일이라는 것은 화자가 추측하는 거죠. 네, 그죠? 기다린다는 예. 뜻이죠. 그만큼
이 추석을 기다리는 건데. 정도라면 누이가 아까 다시 얘기했듯이 나이가 어린 적다는 누이는 거. 아니고 집안의 이 살림까지도 걱정할 정도로의 성숙한 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바람이 잦아지어서 이 잦이어서는 뭐죠? 잦이어서는 바람이 좀 심술궂게 분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죠. 잦이어서. 예. 이거 잘못 보면 걱정이지. 잦이어서가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바람이 안 불어서 바람이 멈추어져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걱정일이라고 했으니까 예. 그죠? 걱정으로 보면 바람이 안 부는 것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이 점점 많이 불어서 걱정일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살림 걱정을 하는 거죠. 예.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여기서 이제 그 누이야 나를 보아라가 아니라 누이의 마음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 맨 마지막에 오매 단풍들 건네는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게 참 시적으로 굉장히 멋있는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는 이거는 그 어떤 시집갈 나이 됐다는 그런 류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집갈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누이의 마음을 보는 거 아니에요? 시집갈 나이가 돼버리면 누이의 마음아 나를 예. 보아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음으로 나를 보아달라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전 선생님하고 틀리게 해석을 한 게 예. 저는 이거를 그 바람이 잦아서 걱정이를 바람이 이게 심술궂게 불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이게 일제의 바람을 저는 얘기한 거예요. 일제의 그런 어떤 아까 그 횡포. 일제라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오음의 단풍들 건네는 이 지금 김영랑 씨가 자기 시인이 자기 마음에도 지금 그 저항하는 마음, 일제에 저항하는 마음이 이렇게 붉게 물들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보셨어요? 그런데 예. 그거는 두 가지가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래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틀리니까. 지금 이 시기를 보면 김영란 씨가 이 시를 썼을 때 그때를 보면은 그리고 이분이 그 일본 그 시대에 굉장히 고문도 많이 당하셨더라고 그렇죠. 3.1 운동 보니까 이후에, 예. 그래서 이걸 저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추석이 늘 모레 기둘일이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명절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추석이라는 게. 근데 바람이 심술궂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좀 선생님하고 저는 좀 틀리게 했네요. 해석을. 그래서 누이의 마음아 동생아 나를 보아라. 그러면 내 마음에는 지금 그런 격동적인 그런 마음이 짙다. 그렇게 봤어요. 예, 그렇게 저는. 보셨군요. 예. 저는 이제 일단 그 시를 볼 때는 네. 이제 시 자체로 먼저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시 자체에서 해석이 안 되거나 또는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그 솜사탕님처럼 역사적으로 이제 볼 부분이 있으면 따로 이제 그 뒤에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처음부터 이제 역사적인 해석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잘못하면은 이제 편견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시 자체는 그냥 이 서정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시에서 제일 멋있는 부분은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네. 오매 단풍들 단풍들 건네에서 내가 누이의 마음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누이가 내 마음을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예? 네. 근데 단풍 들 때가 되면은 이것은 뭐냐면 이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성숙해 가지고 제일 그죠? 예쁠 때, 절정일 때, 그렇죠. 그냥 사랑스러운 누이가 아름다울 때. 그래서 그런 저는 거 이 아닐까 오매 싶어요. 단풍들 건네가 그냥 단풍 얘기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첫년에서는 단풍 얘기고 두 번째 연에서는 이제 그 단풍 얘기가 아니라 내가 누이의 마음을 봤으면 우리 누이가 이렇게 성숙해서 시집갈 때가 됐네. 예,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고 또 이제 다르게도 봐요. 누이가 나를 봤을 때
마음이 보면 나의 외모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마음하라고 했으니까 좀 나를 깊게 봐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깊게 보니까 오메 단풍 들겄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건 오빠 이제 장가 가실 때가 됐나 봐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저는 이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다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근데 이제 이 자체를 보면 누이의 마음아 나를 보아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요 맨 마지막 말도 누이가 이렇게 볼 것이다라고 이 화자가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장가 갈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맞고요. 다른 이 시에 대해서는 이제 더 다른 예, 말이 그냥, 없으시죠? 네. 네. 근데 참 잘 썼어요. 예. 네. 아니 이분이 이게 다 쭉 읽어보면 굉장히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잘 그리고 자연을 굉장히 많이 갖다 쓰셨어요. 예. 너무 좋았어요. 서정 시인으로 알려져 있고 끝에 이제 후기로 가면서 민족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한 시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 서정시를 주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음악 한 편 듣고 다음 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그대가 떠나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대 내 곁에 있어요. 떠나가지 말아요. 나는 아직 그대 사랑해요. 혼자 걷다가 어두운 밤이 오면 그대 생각나 울며 걸어요. 그대가 보내준 새하얀 꽃잎도 나의 눈물에 시들어 버려요. 아주 멋진 노래를 한 편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물머리 물안개님께서 선정하신 그 시 한 편 듣고 이 시를 먼저 이렇게 선정하시게 된 그런. 예, 저는 모란이 피기까지는을 선정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김영란 시인이 시를 이렇게 방송을 하려면 이 시는 꼭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 시이니까 그죠? 교과서에도 나왔어요.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여 찬란한 슬픔의 보물. 감사합니다. 예, 아주 대표작이죠. 네. 그럼 이 시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물안개님은 어떤 내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게요. 이것도 뭐 봄을 기다리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됩니다. 모란이 봄에 피죠. 예, 예. 봄에 피는 것이죠. 예. 네. 약간 늦은 봄이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5월 예, 뭐 5월이니까. 4, 5월 예, 이 정도 예, 아닐까 예. 싶어요. 그래도 다른 시가 아니라 뭐 장미도 있고 진달래꽃도 있고 이런데 이분은 모란을 선정한 게 예. 이분의 의미 그 특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 김영랑이 이제 이 시로 인해서 모란의 시인이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는 알려져 있어요. 그쵸. 예. 네. 예. 그런데 시집을 다 보면 모란에 대해서 이렇게 그 한 주제로 중심 주제로 쓴 시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모란은 한 줄에 잠깐 나오고 이렇게 다른 시들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란의 시는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모란은 상징적으로 쓰인 그런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란은 옛날부터 그 설총이 쓰는 화한계라는 네. 그 예, 예. 옛날 이야기가 있는데 예, 예. 그 중에서 임금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가장 아름답다고 당시에 화려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예, 예. 그렇죠. 예. 꽃이 그렇죠. 상당히 꽃이 크죠. 진짜 커요. 예, 커요. 예, 예. 예. 그리고 우리 그 선덕여왕을 이 네. 당태종이 이 보낼 때도 이 모란 꽃을 보내면서 나비하고 벌이 없는 없는,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그랬었죠. 예, 비꼬는 유명하죠. 그런 걸 보면 모란 자체는 상당히 당시 꽃의 왕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시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그 멋있게 보는 것은 맨 마지막 줄을 얘기하죠. 네. 그죠?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여 참. 찬란한 슬픔의 슬픔의 보물. 근데 이게 이제 참- 여기가 이제 역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슬픔이 찬란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찬란한 거는 긍정적이고 슬픔은 부정적이니까 요것이 말이 안 된다 해서 이제 그 중고등학교 문제에서는 반드시 역설이다. 시험 문제에 그렇게 그렇죠. 나와요. 예. 네. 말이 모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역설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면 이 역설적인 표현을 찾아라 다른 데서 내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예, 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랬어요. 이 나의 봄이 뭘까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그냥 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봄. 나의 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봄에는 뭐가 피죠? 지금 시 자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모란이 모란이 피죠. 예. 모란이 모란이 피죠. 피는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냥 모란이 뭐 피는 거죠. 진달래 피는 것도 예. 아니고 개나리 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오직 모란이 모란이 피는 나의 봄.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봄은 아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봄은 아니다. 이렇게 시에 있어서 나의 봄, 나의 이거 마음. 예. 혹시 이분의 사랑 이야기 아닐까요? 아니요, 이분이 저- 결혼 아. 1년 만에 사별하셨거든요. 그렇게 예. 보셨구나. 네. 저는 이것도 하나의 독립운동으로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독립운동도 맞는데 지금 보니까 나의 봄을 했는데 갑자기 사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다시 봄을 결혼하고 여인 싶다는 서름에 얘기예요? 재혼도 하셨어요 이분이.
이 사별함 그분하고는 아이가 없는데 재혼하시고는 이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별하고 이걸 쓰지 않았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여 5월 아마 돌아가실 때가 5월이었나. 그럼 봄을 여인 서름을 만약에 그렇게 보면은 네. 이때 봄은 아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그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360날 한양 섭섭해 오옵니다 이랬잖아요. 그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서는 저는 조금 문제예요. 그 잠길 테요, 있을 테요가 현재 상황이 아니라 미래 상황이거든요. 현재라면 뭐예요? 서름에 잠겨 있어요. 있다. 예, 이렇게 그죠?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는 미래로 이렇게 가는 건 맞는데 만약에 이 봄을 그 아내 또는 여인으로 본다면 조금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 어떤 독립운동이나 일제 저항에 대한 걸로 보면 또 해석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죠. 예. 그렇게 보신다면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적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이게 3.1운동도 봄에 일어났잖아요. 예, 예. 그래서, 3월 1일. 예, 3월 1일.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거는 그 우리나라가 일제에 많이 픽업을 당했었기 때문에 예. 그게 만약에 봄이 찾아온다면 정말 기쁜 봄보다도 슬픔이 많은 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지금 저는 이거 자체를 그렇게 봤어요. 다. 원래 그렇게 해설이 보셨어요? 대부분 그렇게 예, 나오죠. 저는 이분 시 해설 보면 예, 근데 이분이 그 참 고문도 당하셨고 또 그쵸 감옥 예, 생활도 하셨고 그걸 간동되지 굉장히 많이 좀 운동을 하셨던 분이시길래 이게 그 시에서도 보면 그게 많이 나와요. 살았던 이분이. 시대가 1903년에 태어나셔서 그러니까. 50년대에 돌아가셨으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떤 저항에 가까운 시로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리고 이미 학교에서도 이 봄을 자체를 보통 겨울하면 시련의 계절이고 예. 봄은 이제 그 소망이 그치. 이렇게 희망이 예, 좀 이루어진 필 수 계절이다. 있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대화기. 이 봄 자체를 광복으로 이제 보는 그런 예, 이야기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요. 그냥 서정시라고 보고 그쵸. 있어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그래서 이런 봄이 아니라 그 계절적인 봄이 아니라는 건 이제 분명히 이제 얘기가 된 거죠.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이랬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제 서름이 이제 없었던 거죠. 그죠? 그리고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모란이 시들어 버린 것 자체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전혀 뭐 자취를 찾을 수 없는데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그다음 그 행을 보면 뻗쳐오르던 내보람 성케 무너졌으니 뭐가 무너졌다고요? 보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보람이 아니라 뻗쳐오르던 내보람, 내보람이에요.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예. 그죠? 그리고 그 감정을 서운하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저 위에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 그 서름과 서운케는 똑같은 감정이거든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봄을 여인 서름이라는 게 바로 보면은 보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서럽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러면 이 모란이라는 건 뭐냐? 뻗쳐오르던 내보람이 무너졌었다라는 없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행을 보면 모란은 자취도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란의 원관념은 저는 내 보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위에서 분명히 모란이 떨어져서 없어지니까
뻗쳐오르는 내보람도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무너졌다를 없어졌다 하고 동급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모란이 바로 내보람을 뜻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모란이 피기까지는 봄을 기다리고 있고 그죠? 모란이 있으면은 서름이 없고 근데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 이상한 말을 딱 던지고 있어요. 앞과 뒤가 안 맞는 말을 던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나오는 모란이 지고 말면 급분은 나의 봄이 아니라 그냥 봄의 모란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나의 봄에 피는 모란은 그냥 모란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내 보람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천탱이 달라져요. 내 보람이 생기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릴 테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죠? 내 보람이 모란을 이제 보람으로 놓고 이제 다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보람이 떨어져 버린 날 나는 서름에 잠길 거고 천연의 보람도 없는 거죠. 천지의 모라는 자취도 없어지고라는 건 아무런 보람이 없다면 그죠? 내 한 해는 다가고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보람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섭섭해 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데 보고 이분이 있는 거예요. 365일인데 그렇죠. 360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예. 어떤 의미를 부여한 건가요?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그 광복으로 보면 어떤 건가요? 아니 근데 이거는 시에 있어서 어떤 음률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360 그냥 날. 365일로 하는 것보다 네.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수분이 3.1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목골 치렀잖아요. 그때가 예. 봄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고문도 많이 당하셨고 예. 그래서 이게 저는 여기서 그런 걸 참 많이 봤어요. 그 고문당하고 모든 사람들 그래서 예.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예, 슬프죠. 그래서 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그게 그 찬란했던 3.1 운동의 봄을 예. 나는 성공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아직도 기다려. 또 한 번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그렇죠. 또 한 번에 그것이 있길 바라는 거죠. 저는 예.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분 씨 모두가 다 좀 그런 면이 있는 걸로 그렇게 모르겠어요. 제가 보시는군요. 그렇게 돼서 예.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죠. 좀 그렇게 자꾸 생각이 예. 돼요. 뭐 저는 그 의견에 반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렇죠. 아니 선생님은 이제 이제 서정적으로 완전히 이제 시로만 보시는 그러니까 서정적으로 거고. 예. 보는 것하고 예. 이제 우리 그 솜사탕님처럼 이 독립운동과 이렇게 당시 시대 상황과 이렇게 관계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근거가 시에서 안 나오면 그렇게까지 그냥 해석을 문학적으로 보자는 그냥 얘기시죠. 이렇게 아니요. 예, 그것도 그냥 좋은 그렇게 것 봅니다. 같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그렇게 문학적으로 다 있는 그대로 시 속에서 내용을 찾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시대적으로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훨씬 그 시를 그쵸. 바르고 또는 풍부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해석 네. 잘해 주셨습니다. 예, 아니,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그 예. 시대적 상황은 무시 못하는 것 못하는 같더라고요. 것 같아요. 아니 시 곳곳에 그게 굉장히 많이 예, 나와요. 그 당시에는 특히 더. 예,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항일 정신이 굉장히 강한 분이셨다는 걸 제가 시를 다 읽어보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렇게 각인이 돼 있어나서 시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근데 예. 또 우리 전 선생님이 해석하시는 거 보면 완전히 순수문학 그냥
그 고운 시로서 시의 의미로만 해석을 하니까 예. 또 다른 느낌이 그러니까요. 와요. 예. 이게 뭐 도굴차고라든가 예. 뭐 또 검은고 같은 많아요. 경우에는 예.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쵸.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아까 그 360날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걸 이제 시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쵸. 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음. 저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네. 꽃은 11을 가지 않는다. 예. 그러면 365일에서 그죠? 5일에서 한 5일 정도 정도는 이 꽃이 펴 꽃이- 있기 때문에 섭섭해 울 리가 없죠. 왜? 없다. 모란이 펴 있으니까. 사실 그렇죠. 모란은 뭐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피긴 하지만 이제 그런 세세한 것보다도 그런 점을 생각해서 360날이 그렇죠. 가장 이렇게 꽉 채우는 느낌도 가지면서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시어를 고르다 예. 보니까 예. 시어가 저는- 딱 맞네요. 예, 다른 말 그렇게, 하면 예. 너무 거부감이 생기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 350일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안 돼. 1년이 넘잖아요. 아, 350날 50날보다는 이제 60날이 예. 굉장히 60날이 좋죠. 훨씬 그죠? 낫죠. 예, 마냥 섭섭해 온답니다. 음. 모란이 피기까지는 피기까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 나의 봄이 다시 오기까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예.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근데 예. 이게 그 시의 순서가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맨 마지막이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해가지고 목적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시어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 시의 맛이 그래서 더 그렇죠. 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예. 시의 그래서 아마 맛이. 이 시가 유명해졌을 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봐봐. 음.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의 산문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맛이 그래서- 좀 떨어지죠. 예, 그래서 예. 여기 참 좋더라고요. 예. 저도. 이 도치를 할 때는 이제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이렇게 특히 목적어를 이렇게 뒤에 붙이면 우리가 언어 습관상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데 서술어가 안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닫혀 있지 않고 이렇게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주기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끝을 찬란한 슬픔의 봄을 하니까 여운이 더 길어지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찬란한 봄은 이 자체로 보면은 내 보람이 실현된 봄. 그렇죠. 그러면서 슬픔의 봄은 이 봄 가운데에서 자취도 없이 다 사라진 거잖아요. 계절적 봄 가운데서. 그래서 그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찬란한 내가 기다리는 찬란한 봄. 그리고 내가 그 갖고 있었던 보람이 모두 다 사라진 슬픔의 봄. 이 두 개를 합쳐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고 봄을,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보통 시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시는 운율적으로 참 잘 살아 있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잘 살아 있다고 그래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 보람을 그러면 왜 모란에 비교했을까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란이 꽃 중에서 최고의 꽃이잖아요. 예. 가장 화려한 그런 이제 그 보람이 있어도 그냥 보람이 아니라 가장 자기가 생각하기에 화려한 그 보람 그런 것을 자기는 이제 기다리고 이제 다시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설화의 모란이 아마 왕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어요. 예. 꽃 중에 꽃이니까. 헬미꽃, 예. 이제 그 헬미꽃 나오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래서 나오고요. 예. 제가 이게 설화에서 그 모란을 따오지 않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당시에는 이 꽃들이 많이 이렇게 안 들어왔잖아요. 예, 맞아요. 요새는 뭐 별의별 꽃이 다 들어와 옛날엔 있지만 장미가 그렇죠. 없었죠. 장미는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신라 장미가- 시대에 설총이 쓴 화한계에 장미를 요염한 여인으로 이렇게 표시를 그러니까 했으니까요. 그게 있긴 예,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설화에서는 모란을 제일 왕으로 쳤어요. 꽃 중에 예, 그랬습니다. 임금으로. 예. 예. 그래서 아마 모란을 여기다 이 넣은 것 대상으로 같아요. 이렇게 예. 한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하여튼 잘 썼어요, 그죠? 예. 을태요, 좋은 장길태요, 거예요. 예. 이렇게 좀 여성적으로 아주 잘 쓴 시로 저도 봅니다. 오늘은 솜사탕님과
두물머리 물안개님을 모시고 김영랑의 대표적인 시 오매의 단풍들 건네와 모라니 피기까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서로 만나서 김영랑 시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